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사드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주수 전 의성군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김재원 의원이 후배 검사에게 봐달라고 전화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하락세 속에 수성구 아파트값이 50주 연속 올랐지만 금리 인상의 정부 규제로 조만간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김전 사드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드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열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위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입니다.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해리스 지명자는 사드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would be no justification for it if there wasn't no North Korean? I think there would be no need for it. I mean, it is there. It's a very tactical system designed for ballistic missiles coming from North Korea.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과 단체들은 남북미 신뢰 회복 첫걸음은 전략무기 사드가 철수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리스 지명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공사를 비롯한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를 우선적으로 중단하고 남북미 간의 완전한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 당국은 현재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 대해서도 철수를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이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서 사드로 얼어붙은 성주 소성리도 다른 분위기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김재원 의원의 감형 청탁 동영상 파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 청원만 17개로 늘어나면서 해당 검사와 김주수 군수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재원 의원과 당시 담당 검사 그리고 김주수 의성 군수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인터넷상의 김재원 의원의 동영상을 보고 공분한 시민들의 국민청원이 17개로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외압을 행사한 김 의원과 담당 검사 김 군수도 같이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김재원 의원 등에 대한 청원이 잇따르는 것은 김 의원이 2014년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 군수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격려사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격려사에서 2005년 김 후보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후배 담당 검사에게 고향 선배의 일이라며 좀 봐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지요. 우리 김주수 차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배인데 그거 좀 봐주소요. 했더니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시기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 절판 안 받도록. 그래가 벌금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차관을 그만두고 일반인이었던 김주수 군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주수 군수는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의 조치대로 처벌을 받았고 봐달라는 동영상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덕담 수준이었다고 알려진 해명과 달리 부당한 압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생수 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낙동강에서 조리기구나 소화용품 표면 보호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 건지 논란 때문인데요. 결론은 마셔도 된다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는 과불화 핵산술폰산이 낙동강 원수에서는 152.1에서부터 169.6 ppt,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139.6에서 165.6 ppt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부라 옥탄산도 낙동강 원수에서 12.1에서 19.9 ppt, 정수된 수돗물에서 13.5에서 16.5 ppt 정도로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폐놀 사태 같은 수질 사고를 겪었던 영남권에서는 하루 종일 시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환경청은 이 정도 검출 수치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처럼 마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과부라 핵산술폰산은 발암 물질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수질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 호주 정도가 권고 기준을 갖고 있지만 검출된 수준은 호주 기준으로만 2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발암 물질인 과부라 옥탄산도 검출된 양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수질 기준의 3%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이런 화합물을 배출한 구미의 업체 3곳을 찾아 차단 조치를 취해 지금은 농도가 낮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미 산단 내에 있는 업체로 확인이 최종 확인이 됐고요. 거기서 선제적으로 일단 회사에서 조치를 해서 대구시도 과부라 화합물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활성탄 사용 같은 처리 과정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수돗물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검사한 결과를 대구시가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그동안 취수원 이전에만 목을 매 수질 개선과 오염물질 통제는 소홀했다며 4대강 사업 폐지를 반영한 낙동강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조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값이 50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내리막인데 유독 대구 부동산 시장만은 예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값이 1,900만 원이지만 청약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인근에는 한 8억, 9억 이렇게 하는 거에 대비해서 한 6억 5천 정도니까 한 1억 5천 정도 저렴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분양 열기는 식지 않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올 초부터 6월 중순까지 1.1% 올라 전국은 0.1% 하락한 것과 비교됩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50주 연속 올라 상승폭만 9%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값은 최근 3.3제곱미터당 1,204만 원으로 6대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대구 수성구는 서울 강남 8합군으로 불리는 범어동과 황금동으로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여기에 최근 3, 4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를 받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파트 공급이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시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결국 부동산 열기는 꺾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손현찬 부장판사는 중학교 때 발생한 학교 폭력을 고등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고생 A양 부모가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따로 없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 이전에 발생한 학교 폭력이 묻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함께 건강에 대한 소식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더위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불청객 더위 질병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더위 질환도 조심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누리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최근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도 조현병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더우면 쉽게 부하가 차오른다고들 하죠. 실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11년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정신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16만여 건 중 14.6%는 고온 노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고온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겨 스트레스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상포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체력 저하는 물론 식욕이 떨어져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기 쉽고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냉방만 찾다 보니 몸이 온도차를 못 이기더라 라면서 면역력 이상이 생기기 쉬운 환경도 요인으로 꼽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안과 질환인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날이 더워지면서 6세 미만의 아이의 각결막염 발병률이 지난해에 비해 25%나 증가해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더위 질환 대부분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을 피하고 개인 위생 관리와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면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여름 더위를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상당수가 교체돼 이 공직사회 물갈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2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명의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이들 지역에는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관변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빚는 등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는 구청장은 한국당 소속이지만 구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더 많아 수성구 의회가 차기 의장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정의당 1명이 당선돼 진보 성향의 정당 소속 의원이 처음으로 의장으로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다음 달 7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제8대 의회 개원식을 갖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호철 대구고검장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인권 침해를 막는 핵심 장치고 제도 개선을 할 때도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검찰 스스로 절제의 미덕으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윤혜 신임 대구지검장도 취임식에서 검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국민들이 검찰에 부여한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경찰이 수사 경쟁보다 조직 자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목경찰서 지구대 소속 51살 A경위가 지난 20일 밤 9시 10분쯤 달서구 학산남도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타났습니다. A경위는 쉬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의성이 34.1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안동 33.1도, 대구 3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대구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일요일에도 대구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전국 캠핑 동호인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캠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포항시는 호미곶 광장에 카라반 50대와 텐트 50동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도 준비했습니다. 또 대형 LED 화면을 통해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단체 응원합니다. 오는 24일과 27일에 치러지는 월드컵 멕시코전과 독일전이 끝나는 새벽에 거리 응원 시민들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이 특별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오는 24일과 27일 삼성 라이온즈파크에 응원하러 온 시민들을 위해 오는 24일에는 새벽 2시 20분, 오는 28일에는 새벽 1시 20분에 대공원역을 출발하는 도시철도 2호선 상하행 한 편씩 특별 편성합니다. 대구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공원역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2호선 모든 역사에 특별 편성 운행 사실과 열차 시간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